아이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알밥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얼굴로 좀 찾아오는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얼굴을 사실 브이로그에서도 막 그렇게까지 막 보여준 적이 요즘에 생각하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1인칭으로 거의 찍어갖고 제 얼굴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뭐냐? 바로 오랜만에 가계부 컨텐츠를 찍어볼까 합니다. 제가 가계부 컨텐츠를 한 1년 넘었나? 1년 전쯤에 이제 완전히 그만두기로 했다고 해야 되나? 한 달마다 찍던 가계부 영상을 안 찍고 그냥 분기별로 이제 중요한 날이 있을 때마다 올리기로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가계부 컨텐츠를 기다리시는 분이 많아갖고 이번 달 리뷰 간단하게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제가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게 또 소비에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걸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하던 대로 생활비 먼저 볼게요. 일단 생활비는 제가 지금 전세로 집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 이자랑 이제 공과금 이렇게 두 개가 주거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비용은 전세대출 이자 65,220원이 나갔고요. 그냥 전세대출이 아니라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굉장히 낮습니다. 1.2%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65,220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공과금, 인터넷, 가스, 전기, 수도 이런 거 있잖아요. 69,790원이 나갔습니다. 총 주거비용은 135,010원이 나갔어요. 사실 자취한다고 생각해보면 정말 저렴한 금액이죠. 공과금까지 다 포함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전세대출을 조금 이용하는 게 거의 2년째지만 항상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월세였다면은 거의 60만 원 이상씩 나갔겠죠. 전세대출을 빼면은 인터넷이랑 가스, 전기 이런 건 제가 다 내야 된다는 게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막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잘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지금이 이제 보일러를 안 틀어도 되고 에어컨도 안 틀어도 되는 아주 그냥 적정한 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갖고 공과금이 제일 저렴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한 달 있으면 이제 에어컨을 틀기 시작해서 그에 대한 전기값이 엄청 나오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꽤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보험료는 85,533원이 나갔는데 여기서 제가 암보험이랑 종합보험, 실비 이렇게 세 가지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 보험은 히스토리가 굉장히 많은데 최종적으로는 시그널 플래너에서 상담받고 다시 이제 완성형이 되었습니다. 보험을 잘 모르거나 좀 내 보험 지금 괜찮은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시그널 플래너 저는 추천드립니다. 카톡으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만족스럽더라고요. 그 다음에 식비 85,280원. 4월달을 좀 돌이켜보면은 엄마랑 외식을 굉장히 많이 했고 대부분 외식을 하면 사주시기 때문에 많이 얻어먹는 편이고요. 4월에는 제가 이것저것 정말 바쁜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일도 많고 집에서 뭔가 많이 했던 적도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없어서 장을 못 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4월을 어떻게 장 보지 않고 살아남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든 뭔가 항상 먹긴 했거든요. 근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큰 식재료 같은 거 있잖아요. 닭 같은 거, 닭이나 고기 같은 걸 그냥 사와서 그때만 먹고 그냥 다른 날도 그냥 그런 식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비가 생각보다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페는 17,400원이 나왔는데 제가 카페를 진짜 많이 가잖아요. 브이로그에 꼭 한두 편은 나온단 말이에요. 카페 가는 게. 제가 일을 하러 가는 것도 있는데 그만큼 비용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제가 앱테크를 활용하기 때문인데요. 앱테크 정말 그동안 꽤 많이 알려드렸다면은 그래서 그거를 전부 활용해갖고 거의 기프티콘으로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 같은 거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기프티콘을 쓸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 중고 기프티콘을 싸게 사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기 때문에 카페 좋아하신다면 앱테크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3,200원이 나갔고 뭘 샀지? 거의 과자나 이런 걸 사는 게 아니라 라면? 이런 거? 그냥 지나가다가 한 번씩 사는 거지 자주 들려갖고 뭔가 사지는 잘 않습니다. 그래서 3,200원이 나갔고 교통비는 68,000원. 저는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을 하고 싶은데 외부에 나가는 일이 직장인에 비해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뜰 교통카드를 사용할 만큼 나가지는 않아서 알뜰 교통카드는 안 이용하는데, 만약에 나 직장 다닌다 그러면은 알뜰 교통카드는 꼭 이용하셔갖고 한 달에 한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줄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냥 씁니다. 이용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전거 수리비가 4만 원이 나갔는데, 제가 자전거를 겨울 빼고는 잘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봄이 돼갖고 자전거 타야지 하고 봤는데 자전거 바퀴가 바람이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빠져있지 하고 채웠는데 한 2, 3일 뒤에 갑자기 터져버린 거예요. 그 바퀴 자체가. 그래서 자전거 수리점이 저희 동네였고 다른 옆 동네까지 가야 돼갖고 엄마한테 부탁해서 자전거를 싣고 옆 동네에 가서 수리를 맡겼는데, 타이어를 가는데 전기 자전거고 전기 자전거 중에서 좀 복잡한 모델이라고 하셔서 타이어 가는 데만 4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뜰살뜰 잘 타볼 예정이에요. 더 이상 안 망가지겠죠? 그리고 강아지 관리 비용으로는 2만 1,000원이 나갔습니다. 강아지 관리 비용치고 굉장히 적은데 왜 적냐? 제가 저번 달에 이제 반려동물 그 의료비 신청을 하느라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받던 약을 그냥 한 달에 2번을 받아버려갖고 4월에는 병원을 안 갔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관리 비용으로는 뭐 간식이나 사료 요거 조금 사갖고 2만 1,000원 정도 나왔네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이번 달이죠. 5월에 아주 미친듯이 강아지 비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계속 2년 넘게 기부하고 있는 2만 원, 아주 소소하지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생을 남고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정기구독 8,690원 이렇게 나갔고요. 그리고 불필요 지출. 불필요 지출은 이 모든 가계부를 통틀어서 이거는 진짜 충동적으로 썼다 하는 거를 좀 나눈 거고요. 불필요 지출은 2만 200원을 지출했습니다. 카페를 안 가도 되는데 카페를 갔거나 아니면 편의점 같은 거 너무 힘들어갖고 너무 배고파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활비가 전부 나갔는데요. 생활비는 총 49만 2,613원을 지출했습니다. 생각보다 막 이것저것 목록은 많은데 자취한다고 가정했을 때 다 합쳐보면 그렇게까지 크지 않죠.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생활비로 쓴다. 생활비 50만 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히려 퇴사를 하고 나서 지출이 좀 커졌습니다. 지출이 커진 이유는 뭐 수입이 커져서도 있지만 그냥 이제 극단적인 절약은 조금 줄이기로 했어요. 예전에는 막 20만원, 30만원 줄이기 막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버틸 수는 있어요. 버틸 수도 있고 막 그렇게까지 힘들다는 아닌데 정신이 좀 안 좋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제가 정신이 야 이게 맞나? 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느 날은 막 편의점 막 500원, 1,000원 정도 쓸 수 있잖아요. 그냥 가고 싶어갖고.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게 좀 제 스스로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극단적인 절약까지는 하지 말고 그냥 중간 정도, 그냥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자 싶어갖고 조금 늘어났습니다. 한 1, 20만 원 정도. 그래갖고 이 1, 20만 원 차이가 굉장히 제 기준에서는 삶의 질을 좀 높여주는 것 같아요. 좀 삶의 만족도도 같이 올라가고 지금은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절약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저의 가계부 끝난 거 아닙니다. 제가 아주 급변한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이제 극단적인 절약을 그만두면서 새로 시작한 소비가 바로 투자인데요. 제가 저한테 투자하는 거를 뭐 그렇게까지 아끼거나 그런 적은 없었지만 그냥 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유로. 2년 동안 절약했으면은 통장 잔고가 가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절약을 잘못한 거거든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상태인데도 자꾸 극단적인 절약을 하고 나한테 투자도 안 하는 게 너무 이건 좀 잘못된 소비 같아서 좀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했고, 저한테 투자하는 게 뭐 강의, 책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투자 비용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극단적인 생활보다는 이렇게 나에게도 투자한다라고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투자 목록까지 가져왔습니다. 사실 뭐 세부적으로 뭐에 투자했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그냥 대체로 강의, 책, 콘텐츠 투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투자 비용은 363,000원을 썼고요. 이번 달에 좀 많이 썼어요. 원래 이렇게까지 많이 쓰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번 달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갖고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나간 비용이 아니라 대부분 회수가 가능한 투자 비용이라는 거죠. 한두 달 뒤면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이랑 투자에는 363,000원을 썼고, 그래서 생활비 492,613원에 교육비 363,000원을 더해서 4월의 총 지출은 409,5,613원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4월 가계부가 끝났습니다. 사실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생활비만 다룰까라고 고민도 했었는데 저의 그 새로운 그 다짐, 나에게 투자를 많이 해보자, 여기에 맞춰서 이번에 한번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가능하면 다음 달에도 가계부 컨텐츠를 만든다면 다음에는 어디에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까지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4월 가계부 리뷰는 여기까지였고, 여러분 다 만족스러운 4월 보내셨길 바랍니다. 저는 또 5월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월달에 가계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알바!